안녕. 자, 지금부터 2022년도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1 대문제 1번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서울시립대 입학처에 가면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대학교에서 발표한 모범 답안지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일단 철저하게 내가 학생이어서 시험을 본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석해서 접근하고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좀 길어지더라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대학교에서 발표한 예시 답안을 일단 위주로 공부를 할 것 같으니까 예시 답안에 나온 풀이는 도대체 어떤 풀이인가? 예시대만에 나와 있는 그 풀이를 일단 이해하려고 일단 한번 또 시도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접근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접근하는 가급적이면 2가지 이상의 풀이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조금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보시고 나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많은 걸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처음 시작하는 친구라면 2년치 정도는 그냥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대신 복습하면서 답지 풀고 다시 답지를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푼 풀이와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제법 싱크로율이 높다라고 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한 대문제를 한 10개 정도 풀어보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 이건 풀만한데? 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때부터는 미리 풀어보시고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2022년도 자연계열 1 거기 대문제 1번입니다. 문제는 얘들아 배점이 85점으로 주어져 있고요. 세트 문제예요. A번과 B번에서 2단계로 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시립대 수리논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강의에서도 설명했지만 시립대는 이렇게 A번, B번에서 소문항이 붙은 경우에는 연계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 즉 A번의 결과를 정확하게 B번에서 이용해서 접근하라는 뜻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파트로 얘기한다면 사실 이건 얘다 기하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왜? 몇 차 함수가 주어져 있죠?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거든요.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2차 함수에 4개의 점이 있습니다. 변수가 A도 변수고요. B도 변수야. 그래서 일단 딱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혹시 뭐 반수를 하거나 삼수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편미분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편미분은 언제 쓰는 거냐면 변수가 2개 이상 있을 때, 독립변수가 2개 이상 있을 때 미분하는 방법에서 편미분 굉장히 많이 쓰는 미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고등학교에서는 편미분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신논술 답지에 편미분의 흔적을 남기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안 되고 그냥 거의 점수를 못 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고등학교 교과에서 나온 풀이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 설명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푸실 때 자주 쓰는 높이탈의 정리라든가 또는 뭐 삼각형의 넓이와 관련되어서 신발끈 공식, 사선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공식들을 막 쓰시면 안 돼요.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는 변수가 2개 있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수능에서 고난이도 문제를 연습할 때 경험이 사실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변수가 2개일 때는 일단 하나를 고정시켜라. 둘 다 동시에 움직이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때는 하나는 고정시키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움직여 봐라. 라고 하는 설명을 꽤 많은 선생님들께서 하십니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 드린다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변수가 2개짜리, 바꿔 말하면 동점이 2개짜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일단 하나를 고정시키세요. 그다음 하나를 고정시킨 다음에 하나만 움직이세요. 그러면 얘들아 동점이 하나니까 이건 풀만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풀면서 뭐를 파악하셔야 되냐면 고정시켜 놓은 변수와 이 움직이는 변수 사이의 관계,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계식을 찾아내셔야 돼요. 변수가 2개인데 만약 내가 관계식을 찾아냈어. 그러면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문자의 개수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완벽한 고등학교 수학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문제 풀면서 일단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야? 라고 한다면 2차 함수 줬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 뭐 별로 어려운 문제 같지 않은데 그 다음 밑에는요.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별로 어려운 문제 같지 않은데 네, 문제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 들어가 있는 내용은 가볍지 않다. 왜? 사실은 변수가 2개짜리 문제고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일단 이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일단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있어요.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뒤집어진 포물선이 될 거고요. 인수분해하면 0과 1을 지나는 뒤집어진 포물선이구나 라는 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점 찍어놨고요. 그 다음에 C 1,0 찍어 있고요. 두 개의 점은 고정된 점이고요. 그 다음 A라고 하는 점과 B라고 하는 점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탁 느끼셔야 돼요. 그런데 A와 B 사이에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지라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겠죠. 살짝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자, 이거 인수분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얘들아 0과 1을 지나는 뒤집어진 포물선입니다. 자, 요 위에 A와 B라고 하는 점을 찍어라 뭐 이런 뜻이죠. 이렇게 점을 찍으라는 뜻이에요. 점을 찍었어요. 자, 그런데 A라고 하는 점이 움직여요. 요즘의 좌표는 얼마죠? A, A 마이너스 A의 제곱. 다음 B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A, B 마이너스 B의 제곱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A번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점 B가 A와 O 사이를 요 사이를 얘들아 곡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때 얘들아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봐라. 점 B의 위치에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가 변하지 않겠냐. 오케이? 삼각형 OAB 넓이의 최대값을 누구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라고요?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분명히 A도 있고 B도 있고요. 넓이 구하다 보면 B가 분명히 등장할 것 같은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뭐를요? 넓이의 최대값을. 분명히 얘들아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딱 받았으면 좋겠냐면 A도 움직이는 점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A를 잠시 고정된 것처럼 생각해 줄래 이 뜻이잖아. O하고 A 사이에서 B가 움직이는 것만 쳐다봐 줄래라고 되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얘들아 A를 얼음땡 집어넣자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B만 움직여 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B가 얘들아 왔다 갔다 하면 삼각형의 얘들아 모양이 변할 거고요. 넓이가 변하겠죠. 근데 언제 넓이가 최대가 되지? 이걸 지금 우리 보고 구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논술답지를 구성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교과과정인 건 아니건 간에 빠른 속도로 일단 이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무난한 접근은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보세요. 2차 함수야. 2차 함수의 유명한 성질이 뭐가 있죠? 2차 함수에서 얘들아 두 개의 점을 잡았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죠. 자, 그래서 요 점을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고요. 요 점을 예를 들어서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주어진 직선과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 즉 얘를 적당히 평행 이동시켜서 접하는 순간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때 얘들아 이 접점의 X좌표는 얘들아 뭐 사실은 우리가 수능 준비하면서 다 알고 있잖아. A와 B의 중점이다.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접선은 구간의 중점에서 항상 결정될 수밖에 없다. 누가 갖고 있는? 2차 함수만 갖고 있는 엄청 유명한 성질이죠. 그래서 사실은 O하고 A가 고정돼 있다고 쳤을 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밑변의 길이, OA를 우리가 밑변이라고 생각한다면 밑변의 길이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밑변의 길이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요. 그 상태에서 얘들아 높이. 점 B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높이가 계속해서 변할 텐데 점 B가 바닥으로부터 즉 OA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순간 그때가 바로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죠. 맞죠? 그러면 그 순간은 바로 뭐죠? 얘하고 평행한 접선. 이렇게 접하는 순간 점 B가 여기 있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이때 점 B의 위치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누구와 누구의 중점? O와 A의 중점. O는 원점이니까 X좌표가 제로고요. 얘는 얘들아 X좌표가 얼마죠? A죠. 그러면 0하고 A의 중점 얼마예요? 2분의 A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런데 문제에선 얘들아 X좌표를 뭐라고 불러달라고 돼 있죠? B라고 불러달라고 돼 있죠. 따라서 얘들아 B가 얼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찾아냈어요.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오케이. 선생님. A와 B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냈네요. 맞습니다. A와 B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사실은 찾아낸 거거든요. 이 설명 지금 이해 가세요? 자, 그렇다면 오케이. 점 B의 위치를 알았어. 우린 지금 답안지 작성하는 거 아니야.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거야. 빠른 속도로.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선생님, 원래 원점이 있고요. 점의 좌표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저 신발끈 공식, 다른 말로 사선식 이용하면 이렇게 해서 얘들아 곱하면 금방 구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금방 구할 수 있는데 그 답지를 그냥 쓸 수는 없어요. 원래다 논술 답지 그냥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접근할 때 가장 무난한 접근은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스튜디오에서도 강의를 촬영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교실에서도 아마 해설 강의를 찍을 거야.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칠판 강의가 훨씬 편하거든요. 전자칠판보단 칠판 강의가 아니라 일단 칠판은 사이즈가 넓고요. 글씨도 잘 써지고요. 이 글씨 되게 어렵거든요. 어찌되었건 일단 선생님이 이런 버전 저런 버전으로 계속 찍어본 다음에 선생님도 편하고 여러분이 보기도 좋은 나중에 우리가 글로 수렴해 가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일단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일단은 넓이 구하는 거야 지금. 첫 번째 방법은 얘들아 뭐예요? 5에서 A까지요? 네.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뭐예요? O에서 A까지요. 그럼 높이는요? 점 B에서 밑변에 내린 수선의 길이요. 수선의 발을 우리가 H라고 한다면 B에서 H까지의 길이요. 이게 사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방법이에요. 사실 가장 무난한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O에서 A까지는 1학년 때 배우셨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느트. A에서 0을 빼고 제곱. 다음 A-A 제곱에서 얘들아 0을 빼고 제곱. 그 다음 B에서 H까지의 길이. 바꿔 말하면 B에서 직선 OA까지의 거리. 이것도 1학년 때 배우셨죠.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자.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자. 배우셨죠? 자, 그러면 요거 얘들아 식이 만만치 않네요. 네, 맞습니다. 대학교에서 발표한 예시 답안에 보면 넓이는 2분의 1. 잠깐만, 선생님이 갖고 왔어. AB, A-B. 그냥 딱 이렇게 그냥 던지고 말아요. 내가 답지 쓸 때도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신발끈 공식 이용해서 넓이 그냥 딱 계산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 감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의 예시 답안이고 여러분한테 그냥 힌트를 준 것뿐이지 실제 여러분이 답안지를 그렇게 쓰시면 경쟁력 없어요. 계산 과정을 다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은 분명히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전비가 O와 A의 중점에 위치할 때 그때가 일단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 이거 딱 판단하시고 그 다음 넓이를 계산한 과정에서 나는 이렇게 접근할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식은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 어떻게 답안지를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중이니까. 그러면 B에서 H까지요. 자, 볼게요. B점이 뭐였어요? B점은 2콤마 뭐였어? 물론 얘들아 2분의 2로 바꿔치기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바꿔치기 하면 식이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2-B의 제곱이고요. 자, 직선 OA는 어떻게 돼요? 원점을 통과하니까 Y절편은 없습니다. 그 다음 기울기는요. A에서 0을 빼세요. A분의 A-A 제곱에서 0을 빼세요. 그러면 기울기는 얘들아 약분하면 얼마 나오죠? 1-A가 나와서 직선은 얘들아 Y는 원점 통과하고요. 기울기는 1-AX죠. 맞죠? 이 상태에서 얘들아 얘를 이쪽으로 넘길까요? 일반형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1-A의 X 마이너스 Y는 0이 될 거고요.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1학년 때 다 배우셨어요. 어떻게 되죠? 으뜨 개수 제곱 개수 제곱. 자, 개수 제곱하면 얼마가 돼요? 다음 개수 마이너스 1이고요. 제곱하면 얼마가 돼요? 1 되겠죠. 맞아 얘들아? 여기까지 콜? 그 다음 절대값. X자리에다 B를 넣고요. Y자리에다 B-B의 제곱을 대입하는 거잖아. 자, X자리에다 B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마이너스 있고요. Y자리에다 얘다 B-B의 제곱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가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식을 제가 어떻게 정리할까요? 아니요. 잘 쳐다보시면 한 방에 훅 하고 날아가는 게 있거든요. 2분의 1. A가 양수거든요. 그러면 A제곱. 여기도 얘들아 A제곱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요거 얘들아 어떻게 돼요? 요 가로 안에서 얼마로 묶을 수 있어? A로 묶을 수 있고요. A를 바깥으로. 제곱이니까 얘들아 따로 쓰면 어떻게 돼요? 요식. A의 제곱. A로 묶었으니까 1-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죠? 그러면 여기서 A제곱, A제곱. 묶어서 얘들아 바깥으로 탁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A가 될 거고요. A제곱 묶었으니까 얘들아 1 남을 거고요. A제곱 밖으로 나갔으니까 1-A의 제곱이 되죠. 미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사실 서울시립대 논술을 준비한다는 건 수능 기준으로 해서 2등급 또는 3등급 수반 이 정도, 최소한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이 준비를 하거든요. 수능 수학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내가 이런 식 정리하는 것까지 내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하고 약분이 됩니다. 가벼워지거든. 2분의 1, A. 그 다음 얘만 정리하면 되는데 절대값이니까 부호 판단하셔야겠죠. 1이 커요? A가 커요? 1이 커요. 양수. B는 얘들아 원래 양수. 여기 볼까요? 이거 얘들아 B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B는 양수. 1이 B보다 큰데 1이 B보다 크니까 이거 무슨 수예요? 양수죠. 선생님. 앞에도 양수고 뒤에도 양수인데 빼래. 이거 부호 판단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부호 판단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얘들아 B로 묶을까요? B로 묶으면 어떻게 되지? B로 묶으면 밑에 앞에는 1-A가 남고요. 뒤에는 B로 묶으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있다.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B. 얘하고 얘는 지워지네요. 지워지고요. 자, B에서 A를 빼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써볼게. B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B에서 A를 빼래요. B는 양수였고요. B하고 A하고 누가 커요? A가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음수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음수죠. 이거 음수인데. 음수니까 얘들아 절대값 벗기면 마이너스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맞지 얘들아?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되죠? 5 바꾸면 A-B. 이렇게 해서 얘들아 대학교에서 발표한 식과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은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넓이를 이 방법으로 그냥 끌고 가시면 된다.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요 생각은 얘들아 사실은 중학교 기하를 조금 쓴 건데 어렵지 않은 얘기니까 보세요. 자, 삼각형만 난 다시 볼게요. OAB요. 자,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얘들아
중학교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X축 또는 Y축에 평행한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래? Y축과 평행하게 보조선을 하나 내렸습니다. 내렸어요. 그러면 오케이 잘했어. 삼각형이 얘들아 몇 등분 됐어요? 삼각형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요삼각형과 요삼각형 두 개로 쪼개지거든요. 그런데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공통변을 갖습니다. 얘를 공통변으로 갖죠. 맞죠? 오케이. 그러면 이쪽 넓이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가 뭐였어? 자, 선생님 얘를 밑변으로 보세요. 그럼 왼쪽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이게 높이죠. 이해 갈까요? 다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얘가 밑변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높이죠. 얘가 그러면 밑변이 똑같고요. 2분의 1이 다 똑같아.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높이를 H1이라고 하고 여기 높이를 H2라고 한다면 왼쪽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H1 곱하기 B에서 여기까지 요 점을 얘들아 편의상 얘들아 뭐라고 할까? C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뭐가 되죠? BC 더하기 오른쪽은요. 2분의 1 곱하기 높이 얼마요? H2고요. 밑변 얼마요? 이렇게 되거든. 그럼 공통으로 묶어봐. 2분의 1이 공통이고요. BC가 공통이야. 그럼 얘들아 이쪽에 높이 남고요. 이쪽에 높이 남죠. 이거 얘들아 우리가 중학교 때 사실 다 연습했던 얘들아 기하적인 접근이거든. 그럼 보세요. 높이하고 높이를 더해보세요. 뭐예요? 높이에서 높이를 더하면 바로 뭐야?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의 차이예요. 그런데 따라서 얘들아 2분의 1 곱하기 끝점의 x좌표의 차이 곱하기 요 길이. 그렇게 곱하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를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다시 볼까요? O가 있었고요. A가 있었고요. B가 있었어. 자, B에서 얘다 수선 내렸고요. 얘 좌표가 얼마인 거 알아냈죠? 2분의 A인 거 아까 확인했죠. 그 다음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얼마죠? A죠. 그럼 얘들아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자, 요 점을 얘들아 우리가 잠깐만 문제 풀다 보면 C가 나오니까 다른 글자 쓸게요. 얘를 뭐라고 할까요? D라고 할까요? 얘를 D라고 한다면 자,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잠깐 선생님 D의 좌표를 제가 구할 수 있을까요? 당근 구하죠. X좌표 얼마예요? 2분의 A고요. 봐주세요 여기. 하나의 직선 위에 점 3개가 있습니다. 엄청 유명한 얘기죠. 한 직선 위에 3개의 점이 보이면 제일 먼저 생각할 거 닮음. 한 직선 위에 점 3개가 있어. 그런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았잖아. 근데 얘들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거든?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죠. 그럼 이게 중점이구나. 중점이니까 자, O하고 A의 중점이야. 2분의 A고요. 자, Y좌표가 요거니까 얘들아 2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 바로 얘들아 점 D 중점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 x좌표와 이 x좌표의 차이 얼마예요? a고요. 그 다음 요 길이는 y좌표에서 y좌표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죠? 자, 전비의 좌표를 얘들아 2분의 a로 바꿔서 볼까? b 대신에 2분의 a. 다시 b 대신에 b 대신에 2분의 a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a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자, y좌표에서 y좌표 빼세요.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면 2분의 a에서 2분의 a를 빼면 지워지겠고요. 자, 위에 누구 남아요? 이거 남고요. 자, 빼기인데 뭐야?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뭐예요? 되겠네. 그럼 여기다 계산하면 얼마예요? 4분의 a 제곱이죠. 선생님, 이 길이가 얼마나 나왔다고요? 4분의 a 제곱. 다시 아까 넓이 구한 식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요 길이가 얼마? a 곱하기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 4분의 a 제곱. 그래서 여기다 계산하시면 얼마 돼요? 8분의 1 a의 세제곱. 다시 점 B가 중점에 있을 때 그때 넓이가 최대가 되고요. 그때 넓이를 뚜두둑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왔죠? 8분의 1 A의 3승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긴 풀었어요. 답이구나. 그리고 이 넓이 최대는 언제 나오죠? B가 얼마일 때? 2분의 A일 때 나왔다. A번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을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A번은 풀었어요. 그 다음에 답지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는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거든요. 해드렸으니까 설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조금 여유 있을 때 구독한 친구들이 이제 댓글로 구독하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강의가 올라갈 때마다 알림이 가잖아요. 알림이 가니까 보고서 이거 필요하다. 대본에 얘다 논술 한 군데만 쓰진 않잖아. 보통 대본의 친구들 6논술 쓰잖아요. 그러면 어찌됐건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에 해설 강의가 올라올 때마다 딱 알림 보시고서 필요하면 거기 댓글로 해서 자기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손글씨로 쓴 모범 답안을 선생님이 글씨 잘 쓰거든요. 난 시험 볼 때 이렇게 쓸 것 같아 라고 해서 모범 답안을 선생님이 직접 서술한 거를 PDF 파일로 해서 메일로 보내드리면 그거 출력해서 보시는 게 아마 훨씬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일단 A번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A번의 결과가 뭐였죠? 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B는 2분의 A였고 그때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였다? 1분의 1 A의 3승이었다. 여기까지요. 자, 이제 B번을 볼게요. A와 B가 O와 C, O하고 C는 얘들아 고정된 점이잖아.
O하고 C 사이를 A와 B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대. 자,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미 알아버렸어. 뭘 알아버렸죠? A를 고정시켰을 때, A를 고정시킬 때 B하고 A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죠. B는 A의 얼마다? 절반이다. 오케이? 자, 보세요. 자, 이게 O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얘들아 C였어. 자, 이렇게 있고요. 이 사이에서 얘들아 A하고 B를 잡으래. A하고 B를 잡으래. A하고 B가 움직이고 있대. A하고 B가 움직이고 있어. 그때 얘들아 문제에서 누구의 넓이를 구하라고 돼 있죠? 이번에는 사각형의 넓이에요. 자, 이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줄래라고 되어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감각은 있잖아. 고등학교 수학에서 사각형은 중요하지 않다. 삼각형 두 개란 뜻이다. 이렇게 해서 O하고 A를 연결하겠죠? B하고 C를 연결하면 안 될까요? 그 말은 무슨 얘기야? A번의 결과를 전혀 쓰지 않겠다는 얘기야. 바꿔 말하면 대학을 가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O하고 A를 탁 연결했어. 그러면 A번에서 우리가 이거 A번에서 우리가 풀었던 건데 무슨 얘기죠? 처음 A가 움직이는데 어느 순간 딱 멈췄다고 쳐봐. 그때 얘들아 이쪽 넓이는 B가 A의 절반, 또 좌표가 A의 절반 좌표에 있을 때 아까 했던 얘기야. 그때 이쪽 넓이는 최대가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최대값은 8분의 1 A의 3승이었다. 그게 A번의 결과였거든. 그러면 자 보세요. 사각형의 넓이. 자, 요 넓이를 얘다 S1이라고 하고요. 요 넓이를 S2라고 하고요. 그럼 사각형의 넓이는 S라고 합시다. 물론 얘다 답지는 다 쓰셔야 돼요. 뭘 써야 되는데요, 선생님? 야, 해설을 보면 얘들아 해설서에 뭐라고 돼 있어? 사각형 OABC의 넓이를 S라 하자. 그 다음에 그림 하나 그려준 다음에 그러면 S는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아니냐? 해설서에 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그렇게 써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논술 답지란 뜻이에요. 그러면 S1은 선생님 아까 S1은 제가 구했는데요. 얼마였는데?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더니 8분의 1 A 3승이 가장 최대값 아니었어? 맞지 얘들아? 그럼 A가 움직여. 그럼 A가 어디에서 멈추든지 간에 이쪽 넓이는 얘들아 얼마가 된다고? 최대값이 8분의 1 A의 3승이 된다고. 물론 얘들아 그럼 A가 움직이니까 A가 변하지. 따라서 얘들아 이 값이 변할 거 아니야. A가 변하니까. 어찌되었건 이 넓이는 A로 표현하면 8분의 1 A 3승이 제일 큰 넓이라고. 얘가 그러면 이 넓이는 너무 쉬운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예요? 1 곱하기 높이는요? 높이는 얘들아 점 A의 Y좌표잖아. Y좌표가 뭐였어? 맞니 얘들아? 이렇게 돼서 얘들아 뭐야? 넓이를 표현했더니 얘들아 A에 대한 몇 차식이 나왔어요? 네, 3차식이 나왔어요. 이거 뭐야? 3차 함수 변수는 누구밖에 없어? A밖에 없고요. A의 범위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예요? 0하고 1 사이죠. 구간이 열려 있는데 열린 구간이 주어져 있고요. 3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라고요. 그러면 무슨 값이? 값이 뭐가 되겠다? 최대값이 되겠다. 수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잠깐 잽싸게 문제를 풀어본다면 8분의 1로 잽싸게 묶어볼까요? 묶으면 얘들아 어떻게 돼요? A 3승이 되고요. 8분의 1로 묶으면 이게 4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될 거고요. A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A의 제곱 마이너스 4, A 더하기 4 완전 제곱식 이렇게 될 거고요. 잠깐 수능을 대비해서는 보통 이렇게 정리하지 않나요? 최고차항 계수가 8분의 1인 3차 함수예요. 0을 통과하고 2에서 접해요. 선생님, 통과하고 접하면 3차 함수의 비례관계를 쓸 수 있어요. 극과 변곡점. 자, 이렇게 3등분 한 다음에 얘들아, 이게 얘들아 몇 대 몇이었죠? 1대 2였죠. 1대 2였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1대 2니까 전체 길이가 2거든? 선생님, 이 1대 2가 뭐예요? 라고 하면 아직 수능 공부가 한참 안 돼 있는 친구거든요. 물론 답지에다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야. 그것도 얘들아 사실은 우리가 수능 공부하면서 일종의 그냥 외우고 있는 거잖아. 답지는 그렇게 구성하시면 안 돼요. 답지는 등간표를 작성해서 차근차근 작성하셔야 돼요. 그건 내가 한번 써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잽싸게 보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3차 함수 이렇게 나왔고요. 범위가 얘들아 0과 1 사이예요. 0과 1 사이고요. 잠깐만 2인데 얘들아 3등분 했으니까 이 하나가 얘들아 길이가 얼마야? 3분의 2. 그다음에 얘들아 3분의 2 또 오면 여기는 얼마예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얘들아 누구하고 누구 사이예요? 0과 1 사이예요. 1은 얘들아 3분의 2와 3분의 4의 가운데 있겠지. 와, 요만큼이에요. 이만큼이 우리의 관심이고요. 최대값은 당연히 얘들아 극대일 때죠. 여기가 최대네. 여기가 최대니까 얼마 대입하면 구할 수 있어요? 3분의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쓸게. 3분의 2에서 2를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를 제곱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맞니? 오케이, 이게 답일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돼요? 27분의 얼마가 돼요? 그래서 이게 답이구나라는 건 일단 알았어요. 그러면 답지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로 모범 답안,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험생의 가장 좋은 답지는 선생님이 손글씨로 써서 구독과 그 다음에 어플로 자기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아마 보내드릴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2번만 답지를 한번 내가 써볼게요. 2번 답지는 이렇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넓이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S1 더하기 뭐였어요? S2. 여러분들은 필기한 거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거고요. S1이 얘들 얼마였죠?
8분의 1 a의 3승. 그 다음에 얘들아 S2는 뭐였죠? 2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a-a의 제곱이었죠. 그러면 8분의 1까지 묶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a의 3승 마이너스 4a의 제곱 더하기 4가 되겠죠. 넓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저게 통과하고 접하고 이건 얘들아 수능 우리가 쓸 때 수능 풀 때 쓰는 그냥 우리가 외우고 있는 비례 관계고요. 실제로 얘들아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얘들아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론 얘들아 범위는 얘들아 누구하고 누구 사이였죠? A의 범위는 얘들아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는 얘들아 어떻게 서술해 주셔야 돼요?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 미분을 이용하자. 이렇게 서술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해설서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한글로 얘들아 매끄럽게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면 S'은 8분의 1이 있고요. 이거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죠? 3a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얼마? 4.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볼까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는데 어떻게 되죠? 8분의 1,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얘들아 0이 되는 순간 3분의 2하고 2가 나올 거고요. 3분의 2에서 극대, 그 다음에 2에서 극소. 근데 얘들아 웬만하면 시간이 얘들아 허락되고 공간이 좀 확보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얘들아 증간표를 만드시는 거예요. 시립대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교들이 모범 답안에서 얘들아 증간표를 주는데 증간표는 얘들아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전혀 없어요. 0과 1 사이니까 얘들아 누구는 관심 없고요. 2는 관심 없죠. 2는 관심 없으니까 3분의 2만 관심 있고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정의역은 0과 1 사이에요. 0이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니까 얘들아 가로 쓰세요. 그 다음에 얘들아 1까지인데 1도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니까 가로 쓰세요. 그 다음 요 사이에 얘들아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뭐밖에 없어. 3분의 2밖에 없어. 그 다음에 땡땡땡 땡땡땡 증간표 얘들아 옛날에 작성해 봤지만 그 다음 3분의 2의 얘들아 왼쪽에서 얘들아 도함수의 부호가 뭐가 나와요? 플러스가 나오고요. 3분의 2의 왼쪽에선 마이너스가 나와요. 따라서 얘들아 함수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다가 감소하죠. 따라서 얘들아 3분의 2에서 뭐를 갖는다? 네, 여기까지만 잽싸게 그려주시면 증가함표는 끝난 거예요. 미분을 이용하자라고 해서 미분하시고요. 증가함표 작성하시고요. 따라서 얘들아 뭐야? 넓이 S는 A가 얼마일 때? 3분의 2일 때 뭐이면서? 극대이면서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설명 이해 가세요? 따라서 얘들아 넓이 S는 얼마를 대입했을 때? A에다 얼마 대입했을 때? 3분의 2를 대입했을 때가 가장 큰 값이다. 가장 큰 값이다. 부등호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S는 3분의 1을 대입했더니 아까 얼마 나왔죠? 27분의 4 나왔죠. 맞아 얘들아. 따라서 넓이의 최대값은 맨 마지막을 얘들아 가급적이면 반드시 이렇게 한글로 서술해 주세요. 넓이의 최대값은 A가 얼마일 때? 3분의 2일 때 얼마이다? 27분의 4. 이렇게 써주시면 그냥 좋은 베스트 답입니다. 이해 가실까요? 생각보다 얘들아 좀 설명이 길죠. 길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는 발표한 예시답안에서 넓이 S는 아까 A번 풀면서 얘기했어요. 2분의 1 AB, A-B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 던지고 말았지만 실제로 에다 답지 저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저 넓이를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정확하게 서술해 주셔야 한다는 거. 꼭 일주일 이내에 다시 문제 푸시고 다시 한번 답안지 작성하세요. 논술은 딱 그 정도 준비하시면 돼요. 강의 한번 듣고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똑같은 문제 다시 한번 자기가 풀고 논술 답지 써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풀이랑 비교해 보시고. 아시겠습니까? 고생하셨어요. 안녕.